지하 구간을 지날 때 천장의 LED 등 한 종류의 광원으로만 밝기감이 확보되어 긴장감이 높고 지상 구간과 동일하게 획일적인 밝기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과 서피스 전공에 재학 중인 20학번 박서연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4호선 객차 조명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발표해보려 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수도권 전철 4호선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의 과천선과 안산선을 서울철도공사의 서울지하철 4호선과 잇는 노선이며 고요색으로 하늘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선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4호선은 서울의 최중심지를 가로지르는 철도입니다. 또한 1호선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대학가들이 4호선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중요한 노선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연결되는 4호선의 특징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도 높은 교통수단임에도 무게성, 낮은 편의성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였고 때문에 저는 그 중요도에 걸맞는 조명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세운 키워드표입니다. 저는 4호선을 타고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으로서 등굣길의 대부분을 지하철, 특히 4호선 내부에서 보내곤 하였습니다. 때문에 제게 4호선은 중요한 공간이고 그러한 공간의 조명 환경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통학의 고충이라는 키워드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4호선은 앞서 말한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키워드로는 무게성을 뽑았었으나 이후 조사를 하면서 재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인 재미는 현 4호선의 조명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문제의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 학기 동안 주차별로 진행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4호선의 조명 환경에 대한 특징들입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글레어가 매우 심하며 긴장도가 굉장히 높은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각 구간별 명암표입니다. 또 이를 지하, 지상, 열차 내, 외부 총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심리적, 공간적 밝기 변화를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열차 내부입니다. 낮에는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이 바깥 풍경과 일치되어 확장감과 개방감이 듭니다. 밤에는 도시 야경이 존재하나 객차 내의 높은 조도로 인하여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공간적으로는 모든 사물이 같은 밝기감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하 구간을 지날 때 천장의 LED 등 한 종류의 광원으로만 밝기감이 확보되어 긴장감이 높고 지상 구간과 동일하게 획일적인 밝기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구간에서는 유일하게 역을 알리는 표지인 전광판과 객차 외부 사인마저 잘 보이지 않아 정보 전달의 기능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 열차 외부의 심리적 공간적 밝기 변화입니다. 경기 지역의 일부 플랫폼은 자연광이 많이 유입되는 개방형 플랫폼이었으며 그러나 서울 지역의 거의 모든 플랫폼이 타일, 벽돌로 이루어진 어두운 색감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플랫폼은 조명뿐만 아니라 천정 설비까지 과하게 노출되어 좋지 못한 환경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저는 자연광이 유입되는 것이 현 객차에서의 가장 큰 시각적 재미 요소라 판단하였고 때문에 이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표본 공간의 동작에서 이촌, 창동에서 단곡에 총 6구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후자의 경우 플랫폼 또한 자연광이 들어오는 개방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본 목적에 잘 부합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디자인을 위해 다른 교통수단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외버스나 열차의 경우 지하철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간접 조명을 사용합니다. 여객기는 지하철과 같이 천정고가 꽤 낮은 편에 속하며
동시에 국부 조명과 전반 조명을 분리해 놓은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승용차는 국부 조명만으로 조명 환경이 유지되며 외부의 조명에 의지를 합니다. 이러한 다른 교통수단들의 특징은 지하철의 조명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프로젝트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체적인 전반 조명 개선안입니다. 현 객차 조명 환경은 낮과 밤, 지상, 지하 상관없이 획일적인 밝기감으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높은 조도의 LED 조명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어 강원을 가려야 할 필요가 있었고 상황에 맞는 간접 조명 설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크게 낮과 밤으로 나누어 개선점을 다뤄보았습니다. 낮, 즉 인간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이때 객차 내부에서 업무를 보거나 독서,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각성감을 주기 위해서 500럭스 이상의 조도와 한낮 태양광과 유사한 5000에서 6000 켈빈의 색온도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도는 탑승 시간이 다른 교통수단보다 비교적 적은 지하철로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수치입니다. 밤의 경우 원활한 멜라토닌 분비를 위해 낮은 색온도와 조도가 필요한 것은 맞으나 역시 탑승 시간이 적어 휴식보다 빠른 승하차가 중점인 지하철로서는 밤 또한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장기간 운행하여 밤이 되면 전반 조명의 조도를 낮추고 독서 등과 같은 국부 조명을 활용하는 기차, 비행기 같은 방식과는 차별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 경우 모두 같은 전반 조명을 사용하나 색온도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업 제작을 위한 준비로 규격을 찾아보았습니다. 열차의 천정은 약 3m로 그림과 웹진의 정보뿐만 아니라 육안으로도 그 높이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정고를 고려하여 조명은 배각 넓은 슬림형 광원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판단하였습니다. 전반 조명을 어디에 숨길지 생각해보았고 저는 그 후보로 요철이 있는 차창과 좌석의 중간 또는 짐을 놓는 선반과 벽면 사이의 공간을 들었습니다. 설계를 위해 참고했던 해외 사례들입니다. 최종 스케치에서는 창문을 넓게 뚫고 창문과 좌석 사이의 요철을 제거하여 자연광의 유입이 전보다 더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천장 쪽에 코브를 달았고 빛이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원래 천장 중심에 위치했던 에어컨을 코브 아래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객차의 재미 요소 중 하나인 자연광 유입을 승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달리하였고 이로 인해 입석 승객이 설 수 있는 공간을 보다 넓게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다이어그램입니다. 이전에는 하나의 강원만 사용하여 밝혔고 사인, 국부 조명 등 여러 중요한 요소가 누락된 객차 환경이었으나 이후 사인을 알리는 조명, 독서등 등 국부 조명을 추가하고 천장 코브 설계로 전반 조명 설계를 하여 보다 편안한 조명 환경을 구성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초반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 제작도 조사도 아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었던 키워드와 표본 공간의 설정에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차근차근 그 답을 찾게 되었고 답을 찾은 이후로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아 무사히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게 발상과 디자인 수업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익히면서 세상에 없는 유일무이한 것을 창조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